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000명 샘플 사이즈가 아니고 25만 명이 온라인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15만 3천 명이 참가한 이 서베이에서는 클린턴이 52%, 트럼프가 35%입니다. 그러니까 포퓰러 보트에서는 뭐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최 대사님이 지적했지만 미국은 간접 선거니까 엘렉토럴 칼리지에서 선거인단이 뽑는 거거든요. 그 미국이 지금 선거인단이 538명이 있어요. 538명이 있는데 승자 독식이니까 어느 한 주에서도 엘렉토럴 칼리지가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전부 다 독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엘렉토럴 칼리지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많이 보는 경우는 지금 현재 클린턴이 한 345명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고 아주 적게 보는 데는 305명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승리하는 거니까 엘렉토럴 칼리지 측면에서도 클린턴이 상당히 앞선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의 향배를 결정한 건 우리 최 대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들이거든요. 경합주가 어디 있냐면요. 서부에는 네바다, 콜로라도, 남부에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중서부에서는 아이오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간, 동북부에는 뉴햄프셔 이렇게 11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주가 오하이오예요. 왜냐하면 오하이오는 미국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하이오는 제조업도 강하지만 농업도 강해요. 그리고 오하이오는 뉴욕, 뭐 시카고처럼 대도시가 없습니다. 뭐 콜럼버스, 데이튼, 뭐 클리블랜드 해서 만만한 중형 도시, 미드 사이즈 시리들이 많고 또 적은 도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하이오가 결국에 미국 여론을 가장 축약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는 건데 1960년 아까 존 F 케네디를 제외해서는 하여간 오하이오를 승리한 대선 후보는 항상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하이오 주의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CNN 어제 보도한 건데 힐러리 클린턴 47%, 트럼프 44%.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섹슈얼 허래스먼트 발언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3%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 전부 다 말짱황이라는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은 전반적으로 클린턴에게 유리하긴 하지만 아직은 승자를 반응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 대선은 상당히 예외적인 대선이라고 얘기를 봅니다. 보통 뭐 15년 사이클마다 크리티컬 일렉션이 있어서 미국의 대선 지형을 가령 지미 카터가 될 때든가 오바마 될 때도 예외적인 당선이 된 것들인데 이번 미국 대선은 상당히 그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번 대선을 보는 관전 포인트 몇 개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최영진 대사님께서 지적했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명백하게 나타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부동층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공화는 이미 양극화가 돼버리고 폴라라이즈가 돼 있고 여기에 부동층이 결정을 하는데 부동층 숫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최영진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미국 대선 가장 큰 이슈, 지금 트럼프가 익스플로이트하는 가장 큰 이슈가 이민하고 무역이거든요. 그래서 끌어모았는데 클린턴은 화이트 로우 클래스 보터들 끄는데 이민하고 엔타이 이미그레이션하고 엔타이 트레이드가 끄는데 버니 샌더스 쪽은 엔타이 이니퀄리티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 유권자들이 상당수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데 이들은 불평등 사회, 제도권 정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반이민, 반무역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거부를 갖는 쉽게 해서 미국 남부의 레드넥 같은 이런 보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양당 체제 안에서든 또 아니면 제3의 당이 나오든 결국 4년 후 미국 대선에서는 결국 이쪽에서 후보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건 미국 대선 역사상의 가장 예외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워싱턴 중심의 미국 제도권 정치가 미국의 소위 밑바닥 정서를 풀어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되살아난다고 하지만 미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외교 정책뿐만 아니고 일반 재정 정책도 리트렌치먼트라고 해서 축소 지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되는 친구는 좀 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복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딜리버리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크레디빌리티 갭, 신뢰성 갭이라고 하는 게 당선되더라도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처럼 미국 역사상의 퍼스널리티 문제, 자질의 문제, 또는 후보의 신뢰성의 문제를 갖고 머드슬링, 소위 진흙탕 싸움을 하는 대선은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예외적인데 그래서 미국 정치 이번 주서 이코노미스트 커버 타이틀이 The Debasing of American Politics입니다. 미국 정치가 얼마나 비하되어 있고 저속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갖고 영국 민주주의가 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지금 미국 대선 정치를 보면은 그리고 지금 TV 커머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건 제가 보더라도 우리 한국 정치보다 오히려 하수가 지금 미국 정치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지금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브래들리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에 LA 시장 하던 브래들리가 재선에서 다 당선될 거라고 봤거든요. 여론조사는 뭐 20, 30% 차이가 나는데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브래들리 시장이 좁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브래들리를 찍고 싶지만 눈치 때문에 얘기 못하고 결국에 찍고 싶지 않지만 흑인이고 그러니까 난 브래들리 찍는다고 그러면서 백인 후보 이탈리아계 친구를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측을 못하는 게 겉으로는 지금 트럼프는 완전 마카파 정치인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하면 거기서 완전 이심에 당해버리니까 나는 아직 결정 안 했다 아니면 나는 힐러리 클린턴 찍게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론조사를 그걸 속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할 수 없고 엘렉토럴 칼레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현상에서 오느냐면 힐러리 클린턴은 다 가진 여자예요. 돈 가졌죠, 권력 가졌죠, 대통령 남편 가졌죠, 슈머 상원의원 포함했고 월스트리트 지지를 받고 있고 세상에 돈과 권력,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인데 미국 일반 밑바닥 정서에서 보면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돈, 권력, 명예 다 가진 후보 대통령 나온다면 저 자식이 뭐가 모자라서 대통령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미국도 사람 사는 건 똑같은 데니까 그런 정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트럼프는 벌써 이제 이 친구 작전 쓰는 거예요. 결국에 분명히 선거 부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매표 행위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난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많이 걱정하는 리버럴들은 이러다가 트럼프가 다시 또 이 레드넥 같은 총 갖고 다니는 저 알라바마나 미시시피에 있는 애들 동원들 시켜갖고 이것도 싸움박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그 리버럴들은 뭐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그런 얘기했지만 이거 마치 존 F 케네디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옛날 세그리게이션 했었을 때 연방 마샬들 보내갖고 사실상 보호해줬던 거라든가 존 F 케네디가 엘리노라고 하는 여자 결국에 등교하는 걸 이제 막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미시시피 내셔널 가드를 동원해갖고 그리고 마샬을 동원해갖고 학교를 등교하게끔 해줬던 그 사례를 들면서 미국도 이 마샬 연방 마샬 동원해갖고 이 오바마 지지자들이 나중에 깽판 치는 거 이거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정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외교 정책은 뭐 최영진 대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두 축은 힐러리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리버럴 인터벤셔니즘의 시각을 민주당의 전통적 시각입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그래서 동맹 강화하고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킨다라고 하는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주 공세적으로 그리고 강경으로 나올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산이 있고요. 반면에 그거의 정반대가 사실상 고립주의입니다. 소위 포퓰리스트 아이돌레이션이즘이라고 해서 포퓰리즘적인 고립주의인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그 시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문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대외 개입이라는 건 필요할 때 버릇고치러 대외 개입으로 가는 것이고 반무역, TPP 잘못된 거니까 취소,
FTA, 한미 FTA가 특히 지금 더 많이 올랐는데 한미 FTA 자기 되면 바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의회도 있고 그다음 관료들도 있고 여론도 있고 그 다음에 띵크탱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좌주우지할 수는 없겠지만은 무역 정치에 있어서는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행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뭐 동맹 관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뭐 한국은 프리라이딩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거의 한 9,600억 정도 방위비 분담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2조 다 내라. 뭐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 얘기는 그러다 보면 주한미군 저 본국까지 내라고 할 것도 아니냐. 아 그러면 용병을 보내는 건데 뭘 우리가 한미동맹 하느냐. 사실 제가 워싱턴에서 그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는 가장 불공정 무역 조약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깨고 TPP는 완전 무효화시키겠다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멕시코에 좀 벽 쌓는 얘기부터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분 그것이 그 고립주의도 미국에는 세 가지 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로 독트린 이후로 미국은 결국에 남미 북미 해서 아메리칸 헤미스피어만 자기의 외교 영역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베리 보젠이라고 하는 그 MIT 대학 교수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오버스트레치 된다. 미국이 지금 시퀘스트하고 국방예산 지금 삭감하는데 과거와 같은 미국이 대외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주둔 미군 감소하고 국방비 감소시키고 쓸데없는 군사력 행사 중지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지금 합리적 보수가 지금 미국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고립주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버닝 고립주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골목 대장 같은 그 고립주의죠. 그냥 깡패식의 고립주의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건 그렇게 주위에서 환영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클린턴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한미 동맹은 유지가 되고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뭐 북핵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거고 한미 동맹 강화시킬 거고 대신 방위 분담은 상징적으로라도 미국 유권자들 얼굴 봐서라도 우리 좀 더 부담하라고 그럴 거고 아니 우리 핵무장 같은 데서 아주 철저하게 반대를 할 거고 이런 시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만약 트럼프가 만에 하나 된다면은 한미 동맹이 상당히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우리 국민도 국민 정서가 있는데 왜 거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느냐. 또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로 뭐 김정은이 불러서 햄버거 가게에서 밥 먹으면서 협상 단판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한국 인권이 자꾸 핵무장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해라. 그 니들끼리 핵전쟁에서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입장이니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 보면요, 미국 대선 전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 우리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미국이 동맹 안 하겠다고 하면 동맹 안 하면 되죠. 우리가 다른 길 찾고 그럼 북한하고 관계도 개선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을 내야 되지. 뭐 해서 트럼프 되면은 한미 동맹 깨지고 우리 생존이 안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자세를 갖는 자체가 우리의 약점을 보이는 거고 미국과 협상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저는 힐러리 클린턴 되면 한미 동맹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된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